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채널M의 한PD입니다. 자, 오늘 포토피아 13번째 시간. 이제는 포토피아 시리즈 강좌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리즈 강좌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중급 내지는 뭐 약간 실무 같은 그런 작업을 이제 같이 진행하는 그런 강좌를 또 이어갈 텐데, 자, 오늘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그 옆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는 기능인데, 과거에는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래전에는 제가 이제 포토샵을 25년 정도 썼는데, 오래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자꾸 포토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포토피아라는 게 포토샵하고 거의 90% 가까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문서 또 만들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FHD로 하고 흰색 배경에 생성 만들었습니다. 배경색을 그냥 저는 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언제부턴가 제가 회색을 또 이렇게 쓰게 되네요.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색을 만든 거는 색상을 만들어 놓기만 한 거예요. 여기에 칠은 하지 않았어요. 단축키 전경색은 Alt Delete, 배경색이 칠해질 때는 Ctrl Delete. 지금 전경색이 회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Alt Delete. 여기서 편집해서 채우기를 하셔도 돼요. 여기 채우기에서 이렇게 전경색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배경색을 선택하고 OK 하면 검은색, 요 아래쪽에 배경색이 칠해집니다. 저는 다시 Alt 딜레트해서 전경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칠하면 돼요. 색상 바꾸는 거 쉽죠? 네,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요 메뉴를 쓰다가 점점 이제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단축키를 쓰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여기 클릭하니까 레이어가 잠겼다고 썼죠? 처음에 만들어진 문서의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레이어가 자물통 모양이 있어요. 요 모양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해제가 돼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아무 문제 없이 움직입니다. 이 배경색 도화지가 옆으로 싹 비껴나니까 투명한 레이어가 보이는 거예요. 컨트롤 Z에서 잡고 얘는 그냥 자물통 채워 놓을게요. 자물통을 툭툭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여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뭐냐?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여기 이펙트, 이게 뭐 EFF 이펙트 뭐 이런 건데 레이어 스타일이죠.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은 내가 여기다 뭔가를 만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냥 글자를 한번 쳐볼게요. 글자. 글자를 치려면 여기 T 텍스트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세부 메뉴가 쫙 나와요. 이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바닥에 클릭하고 그럼 이제 글꼴을 불러와요. 기본 글꼴이에요. 여기 선택되어 있는 기본 글꼴. 이 상태에서 글자를 쳐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그냥 이렇게 칠게요. 점은 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은 이런 형태일 때는 이동, 이런 상태에서 사각형일 때는 선택,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서 글씨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편집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서체를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꼴을 바꿀 때는 여긴 영문이고 뭐고 막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한글이라고 체크해 놓으면 여기 한글만 나오면 돼요. 지금 여기 영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글이에요. 얘네들도 다 프리뷰 화면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안 될 뿐이에요. 여기 있는 서체들이 지금 이것들이 다 한글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모르죠. 이거는 어떻게 그 서체가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같아요. 아무튼 저는 서체를 좀 굵은 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굵어졌죠? 네, 이렇게 됐죠. 크기도 더 키워도 되고 여기서 더 키워도 되고 이동키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편집해서 자유 변형을 눌러서 Alt Ctrl T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커집니다. 내가 아무리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래도 만약에 근데 Shift 키 안 누르고 움직이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 갖다 놓고 엔터 이렇게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서체를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야 되니까 T 누르고 마우스 이동이죠. 지금 이 포인트는 이동, 마우스 포인트 이동. 여기 가까이 가면 편집 상태가 돼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이거 지금 흰색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된 거예요. 색깔을 요 위에서 바꿉니다. 클릭해서 요런 계통, 색상을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색상의 밝기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그리고 오케이 누릅니다. 그리고 이동키 항상 이동키. 자,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쫙 내려와서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딱 누르면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할 건지, 저는 일단은 외곽선을 먼저 만들 거예요. 획, 여기선 선이에요. 선. 내부 그림자, 내부 광선, 셀틴, 색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패턴 오버레이, 외부 광선 인데 주로 저는 많이 쓰는 게 요 획하고 요 그림자를 많이 씁니다. 다른 것들은 거의 잘 안 써요. 일단은 획을 한번 써볼게요. 서체는 그 두 개 쓰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획을 하면 자, 벌써 빨간 테두리가 써졌죠? 여기 기본으로 빨간색이 색이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색깔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저는 흰색으로 바꿀게요. 여기서 흰색을 바로 찍어도 되고, 정확한 거 아니면 이렇게 요 끝에가 흰색이죠. 요거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가 기존 색상, 요게 바뀔 색상.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벌써 바뀌었죠? 네, 오케이 누르고 여기서 이제 테두리의 두께 지금 3픽셀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 6픽셀 7 해볼게요. 7로 됐습니다. 7로 됐고, 이거는 여기 위치는 뭐냐면 이 라인에서 바깥쪽으로 할 거냐, 가운데 할 거냐, 안쪽으로 할 거냐. 저는 바깥으로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하면 이 기본 있는 서체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테두리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할 거예요. 기본으로 밖으로 돼 있어요. 혼합 모드는 그냥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따라서 다른데 그냥 표준으로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두고 색깔 흰색으로 바꿨고, 이거는 불투명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글씨의 불투명도가 아니라, 글씨도 불투명도가 되나? 저는 일단 테두리,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여기 7픽셀인데 더 줄게요. 한 12 정도 주겠습니다. 엔터. 두꺼워졌죠?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 기능이 없을 때는 글자를 치고 복사해서 아래에 갖다 놓고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글씨를 좀 확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하얀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다 또 그림자 글씨 내려면 또 비슷한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 됐죠. 자, 글씨 테두리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부족하다. 그림자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다시 거기로 갑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기존의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됐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얘를 다시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이번에는 아까는 획을 넣었는데 여기 그림자를 넣어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이 상태가 다시 뜹니다. 더블 클릭해도. 지금 현재는 획이 적용되어 있죠. 우리는 그림자를 추가할 겁니다. 방금 전에 그림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체크가 된 거예요. 벌써 그림자가 들어있죠. 여기 그림자가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 그림자를 설정하려면 그림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게 또 바뀌죠. 이 상태에서 그림자의 불투명도라던가, 자, 이렇게 새카매졌죠. 투명해졌죠. 요거 조절하고, 그리고 요거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글씨 있는데 보세요. 방향이 막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그리고 확산, 이렇게 하면 바깥쪽이 흐릿했던 게 선명해집니다. 그죠? 필요에 따라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부드럽게, 크기 많이 번지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적당히 글씨가 보일 정도로 이 정도로만 하고, 방향을 이렇게 하고, 이거 좀 거리를 조금, 얘도 조금 이 정도 할까?
크기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림자가 설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글씨, 이거는 글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레이어 모형을 하나 만들려면 글씨나 이미지 불러오는 거는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성돼요. 그 자체가 레이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어떤 도형을 만든 거나 할 때는 꼭 빈 레이어를 하나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레이어 생성, 새 레이어 이렇게 선택하고 요 레이어에다가 이름을 도형 엔터. 여기다 도형을 그릴게요.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여기 이런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만들어도 되고, 여기 펜 툴을 이용해서 펜을 이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저는 간단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원을 한번 해보. 원하고 그 사각형하고 합쳐 볼게요. 자, 이렇게 회색을 그려놔갖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다 회색을 바꾸겠습니다. 아, 이거 컨트롤 D에서 해제하고 요거를 흰색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냥 얘를 흰색으로 바꿔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아직 바꾼 거 아니죠? Alt 딜레트 잠겨 있다고 그러네요. 자, 얘를 해제하고 바꿀게요. Alt 딜레트 바뀌었죠? 그리고 잠가 놓으면 돼요. 또 이제 흰색이니까 이 선택한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여기에 사각형 툴도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 Shift 키를 누르고 쭉 이렇게 하면 합쳐졌죠? Shift 키를 누르고 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색깔을 하나 입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탕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다 색을 매기면은 여기에 칠해져요. 여기에 그 색이 칠해집니다. 선택 영역을 만드는 거는 어디에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색깔을 입히느냐 뭐를 하느냐는 해당 레이어를 꼭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 했느냐에 따라 거기에 그려지기 때문에 대신에 있던 어떤 아직 편집 상태인 이 텍스트 레이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도형에 선택하고 여기다 색깔을 입혀 볼게요. 색깔을 입히려면 색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물감으로 칠을 하려면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색상을 만들고 오케이. 이제 팔레트에 색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 칠해야 되겠죠. Alt 딜레트를 치면은 이 선택 영역이 없을 땐 전체 면에 다 칠해지지만 이렇게 선택이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에다만 칠해집니다. Alt 딜레트 칠해졌죠. 항상 컨트롤 D 해서 선택했던 것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동키가 선택됐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항상 요거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먹여 볼까요?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고 획 흰색으로 칠하면 여기가 흰색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뭐 그림자를 주면 또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빨간색을 한번 칠해볼까?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냥 칠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께를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 이번에는 그 배경 그림자는 안 넣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칠해졌어요. 그러면 엠보스는 뭔지 한번 볼까요? 엠보스, 경사화 엠보스. 경사화 엠보스는 뭘까요? 보세요. 여기 지금 뭔가가 나타났죠? 요거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뭔가 나타났죠? 뭔가가. 텍스트를 넣으면 여기 어떤 다른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 이제 추가로 텍스트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별로 쓰질 않아요. 자, 뭔가가 입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D가. 깊이를 이렇게 하면 깊이가 커져요.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근데 과하면은 안 되죠. 이렇게 있고 얘도 크기는 이렇게 크기를 이용해서 보세요. 벌써 입체감이 훨씬 더 커졌죠. 요거는 이제 부드럽게 입체감 연결되는 게 이런데 모서리를 각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어줄 때 씁니다. 이렇게. 자, 요걸로다가 이렇게 엠보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 스크린은 이제 이 색상이 뭐 섞이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는 크게 아예 곱하기 하니까 없어져 버렸네. 표준화면 간신히 나타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것도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투명하니까 없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엠보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 그림, 여기 밑에 있는 건 외부 그림자고 여기 있는 건 내부 그림자인데, 내부 그림자를 넣게 되면은 좀 여기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취소하고 내부 그림자는 따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은 이렇게 엠보스 이미지가 생성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 스타일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얘는 사이즈를 줄일게요. 컨트롤 Alt T. 그래서 얘 사이즈를 줄일게요. Shift 키 누르고 비율 그대로 해서 엔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 레이어하고 똑같은 걸 하나 여기다 또 저기 모양을 또 만들게요. 여기 이 레이어를 클릭을 탁 치면은 요 부분, 지금 이 테두리 부분은 선택이 안 됐어요. 나중에 추가한 거라 그런가 봐요. 여기 위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위에 레이어예요. 밑에 거 아니에요. 밑에 거를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위에 레이어에 만드는 거니까 이번엔 색깔을 다른 걸로, 이번에는 노란색 계통으로 해볼까요? 자, 오케이. 여기다 Alt Delete, Ctrl D. 자, 이건 왜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냐면 똑같은 위치에 얘가 노란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선택하고 이동툴 선택하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빼오겠어요.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놓고 내가 뭘 보여드리려면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얘한테도 똑같이 입히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효과가 먹은 거는 요 아래 레이어잖아요. 그죠? 요 레이어는 단순한 노란색 그냥 칠해진 거고, 여기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 입힐 거예요. 똑같이. 아까처럼 막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복사 한 다음에 요 레이어, 요거 위에 거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레이어 붙여넣기. 자, 어때요? 똑같은 기능이 여기에서 일로 복사됐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글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도형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 더 해볼까요?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위에 레이어, 밑에 레이어에 요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위에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엔 다른 색깔을 넣어볼게요. 청색 계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Alt Delete, Ctrl D 해제. 그리고 나서 옆으로 옮겨 놓고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은 레이어 스타일이 없는 상태니까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자, 벌써 내부 광선은 종이를 잘라내서 깊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자, 예쁘죠? 내부 광선 안쪽으로, 바깥으로 하면 튀어나온 느낌의 어떤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거리 뭐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깊이감이 느껴지죠. 종이 깊이 이런 걸 설정할 수도 있고, 확산, 선명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자지게, 크기 이렇게 푹 해서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잘 안 나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노이즈 이건 별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여기 색상은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이건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다른 건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투명도 이렇게 투명도 진하게 적절히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내부 그림자였죠. 오케이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예쁘죠?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넣으면, 또 글씨를 넣는다면은 아름다운 가림니다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위에 레이어, 방금 만에 만든 레이어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다 놓고 컨트롤 알트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다가 쫙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근데 여기 글씨가 컸을 때는 이 테두리가 좀 두께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글씨가 작아지니까 테두리가 너무 두껍게 느껴지죠. 이럴 땐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를 다시 따닥, 여기 이펙트 따닥, 그러면 획을 선택하고 글씨가 두께를 뭐 6 그리고 엔터. 가늘어졌죠? 네.
그림자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림자도 살짝 거리를 조금 당겨주고 확산도 조금 줄여주고 크기도 조금 줄여주고 불투명도는 뭐 그대로 둬도 되죠. 네. 이 위치는 내가 맘대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거리도 조금 요런 정도로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하면은 영상 길이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루해질 것 같아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위주로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정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레이어는 요거는 뭐냐면 이미지의 조정에 여기 있는 이런 그 색상을 바꿔주고 뭐 흑백으로 만들어주고 밝기를 조절해주고 이런 것들 많은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작업하다가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한번 해놓으면 수정을 못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요거 조정 레이어는 꼭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